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로서는 테슬라가 최초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워렌 버핏의 3배 이상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 시총은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2020년 판매량 기준으로 상위 8개 자동차 메이커의 시총 합계가 7천억 달러거든요. 2021년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이 90만 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 판매량 1등인 도요타의 판매량 950만 대거든요. 판매량만 놓고 보면 도요타의 10분의 1도 못 만드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죠. 주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순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가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테슬라 수익이 정말 늘어날까요? 그것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2021년 테슬라 순이익은 6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순위 전망치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오늘 문화로 읽는 경제, 저세상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만큼 질주하고 있는 영화죠.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화 얘기를 훑어볼까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200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얼마 전까지 9편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 시리즈에 2006년도부터 연출을 맡고 있는 저스틴 린 감독이 후반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한 질주의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이끌고 있죠. 특히 9편의 시리즈가 이어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 배우 빈 디젤입니다. 이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자동차로 잠수함과 싸우든 비행기와 싸우든 말이 된다고 믿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바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빈 디젤만큼 카리스마 있는 CEO인데요. 그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통해서 어떤 혁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월가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과 평론가들이 영화 분노의 질주를 바라보는 것도 닮아 있는데요. 일단 월가는 기업과 기술을 제대로 보지 않고 테슬라를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가는 숫자와 재무제표라는 서류를 통해서만 기업을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식에 관한 한 월가의 분석은 매번 틀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월가의 PER 분석, 퍼 분석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PER은 제조업 기업 분석에 아주 유용한 주가 방정식입니다. 제조업은 원가 대비 이익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월가는 이 PER을 통해서 오랫동안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닷컴 시절에는 PSR이라는 지표를 개발하는데요. 빅테크 시절에는 PDR이라는 지표도 만들어냈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설명하려고입니다. 월가는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하고 난 뒤에야 해당 주식의 주가를 설명하려고 이런 지표를 뒤늦게 개발합니다. 왜 이렇게 뒤늦게 개발할까요? 월가라고 하는 집단은 결국은 아주 보수적인, 우리한테 치자면 은행과 증권사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은행 증권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한 투자를 결정할 때 내부 결제형으로 여러 가지 결제 라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투자 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위한 근거들로 PER, PSR, PDR을 개발한 거죠. 여기서 바로 월가가 테슬라 투자에 자꾸 실패하고 테슬라 주가 예측이 빗나가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월가는 테슬라를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테슬라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표보다는 기술을 깊이 분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관을 믿고 직관적 투자를 하는 경우죠. 테슬라는 월가의 분석 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른바 아웃라이어입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테슬라 주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투자자, 이제 너무 유명해진 돈나무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인데요. 당연히 수년 전부터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 이상 올라간다고 외쳤습니다만 월가의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월가는 틀렸고 캐시우드는 옳았다는 걸 우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숫자를 보지 않고 테슬라의 기술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경쟁 자동차 메이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9월 달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죠. 거기서 테슬라는 테슬라 비전이라는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경쟁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촉각에 의존하는 음파나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가 직접 눈을 갖고 도로를 보는 시각적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걸 입증해냈습니다. 메인 컴퓨터 도조, 온보드 컴퓨터 같은 것도 이용해서 거대한 딥러닝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었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도체 프로세서 D1도 개발했죠. 그리고 화제가 된 테슬라 봇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반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술을 봤더니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그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죠. 자, 약속과 비전, 미래가 현재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여집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테슬라의 순이익이 지난 1년 전보다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자동차 구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최소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똑같은 기간 동안, 특히 3분기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24만 대,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10만 대나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팔지 못하는 자동차 대란 속에서 테슬라 혼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테슬라는 어떤 마법을 일으켰던 걸까요? 자동차엔 ECU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이 ECU가 반도체를 먹는 하마입니다. 테슬라 한 대에 장착된 ECU는 불과 5개에 불과합니다. 경쟁 자동차 메이커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에 달하죠. 경쟁사에 비해서 10분의 1에서 많게는 20분의 1 수준의 반도체로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기술력인 겁니다. 자, 잠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 영화의 팬들이라면 아마 테슬라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질주 역시도 테슬라만큼 미친 듯이 심플하죠. 분노의 질주는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무식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빈 디젤과 그의 패밀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나 결국 악당을 물리치고 자신 가족과 나라와 지구도 구한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스토리 안에 스펙타클한 볼거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미친 듯이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2년 최초의 모델 S 시리즈를 내놓을 때부터 공정 혁신을 고민했고, 가장 심플한 공정이야말로 회사한테 가장 큰 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부품 조달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중간 마진을 없앤 덕분에 테슬라는 단가를 40% 가까이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단 4개 차종만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부품도 공유하죠. 중복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3분기에 현대차의 마진율 18.9%입니다. 테슬라의 마진율은 그것의 2배 가까운 30.5%죠.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편에 속하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을 보면 해커인 악당 사이퍼가 자동차에 있는 모든 ECU를 해킹해서 자동차를 집단적으로 조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은 장면인데요. 테슬라를 보면 그것이 얼마 멀지 않은 근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재정의하자면 SDV인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약자입니다. 자동차는 흔히 기계로 만들어지는 하드웨어의 산물로 인식되죠. 하지만 테슬라 이후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개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용 OS와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전기차용 생산 플랫폼이 동시에 개발돼서 완벽하게 통합되는 게 테슬라의 모델인데, 아마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애플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모바일 시대에 애플은 iOS와 아이폰을 통합 생산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했죠. 애플처럼 테슬라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해서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을 통해서 테슬라가 이루려는 단기적 목표는 전기차의 가격 다운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해서 자동차 가격을 다운시켜 왔습니다. 거의 6% 가까이 하락시켰는데요. 한 대당 원가 12%를 감소시켰기 때문인 거죠. 테슬라 주가를 월가 안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속하는 모건 스탠리가 냈던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테슬라 항공은 if가 아니라 when의 문제다. 여기서 테슬라 항공은 이른바 UAM을 뜻합니다. UAM은 Urban Aerial Mobility 약자입니다. 도심 빌딩 사이사이를 무인 드론이 오가면서 택시처럼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미래 도시의 풍경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2040년까지 1조 5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항공기 메이커가 앞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상은 테슬라 같은 자동차 메이커한테 유리한 시장입니다. 탑승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통해서 드론을 조종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드론은 가솔린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테슬라가 강한 전기차 시장의 기술력과 연결되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3년에서 5년 이상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심 항공 자율비행 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영화평론가들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역대 어떤 자동차 시리즈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죠.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테슬라 주가는 거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는 $1,000를 넘었고 액면 분할까지 고려하면 이미 $5,000를 넘었죠. 테슬라를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지금까지 문화로 있는 경제였고요. 테슬라와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비교해봤습니다.